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정말 쇼킹한 그런 청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 청나라 시대죠. 109년 전에 청나라 때 했던 그 빚 내놔 해서 지금 수천조 원을 청구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일일까요? 중국 큰일 났습니다. 자, 중국 최고의 경제석학 미용딩 교수가 경고를 했죠.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중국 사회과학원 명예교수죠. 미국의 금융제재는 그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은행을 직접 제재하는 상황은 물론 해외 중국 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쿨룬 은행 사태 당시 미국의 제재 조치 위력을 직접 보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해버려요. 국제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은행 하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리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우리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미국의 금융 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다. 예상하는 형태 또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 다 나올 수 있고, 그거 해외에 있는 중국 자산까지 미국은 압류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봐왔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중국 경제석학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걸 지금 뒷받침합니다. 미국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8월 16일 로이터가 보도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정말 가장 큰 중국 인터넷 쇼핑 메이커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알리바바가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제재가 들어간다면 이 알리바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또 8월 18일은 로이터가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로 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확보는 물론 최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확보도 불가능해져서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화웨이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 협력업체, 계열업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내년 초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 협력업체 그리고 계열업체도 제재해 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화웨이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OS, 이제 이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이죠. 그 구글 OS를 니들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OS를 구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프로세서, 또 이것도 미국에서 다 만드는데 그것도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화웨이 휴대폰 이제 못 만드는 겁니다. 2018년 대비 기준으로 이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니까 중국 국민들이 뭔가 이 국산품 애용 또 화웨이 살려주자 이런 이제 붐이 일어서 화웨이 휴대폰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데이터 또 지금 2020년 데이터는 아마 화웨이 전체 매출에서 18년 데이터보다 45%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웨이 정말 큰일 난 거죠. 5G 네트워크 이런 산업에서도 지금 전부 매출을 더 이상 창출할 수 없게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 이제 5G 네트워크 화웨이 안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가장 확실한 이 달러박스였던 45%가 넘는 이 휴대폰마저도 지금 이제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0일 날 홍콩 언론들은 이렇게 또 종합 보도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 제재를 발표하자
6,860억 달러 규모였던 텐센트 홀딩스의 주가가 폭락했고 하루 만에 6,450억 달러 규모로 줄었으며 이후 당국의 주가 방어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 현재 6,219억 달러로 지속 하락해서 시가총액 641억 달러가 증발했다. 자, 텐센트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당국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민연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관 투자가 많이 사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방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리막 추세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위챗의 텐센트의 주가 방어에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 계속 하락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투여가 될 것이고 더 하락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돈만 들어가고 돈만 날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연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조직들을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무슨 홍보를 하고 있냐? 중국 주식 팔아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휴지 조각 된다. 팔아라.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가 8월 18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기금과 미국 투자 펀드들이 본토에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각 18일 미 대학 총장단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 상장 기준 강화로 내년 말까지 중국 기업의 대량 상장 폐지가 발생할 것이므로 각 대학은 중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라 라고 요구했다. 미국 대학은 조성된 기부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하버드대는 593억 달러, 스탠퍼드 대학은 464억 달러 등이 중국 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작년 6월 기준 중국 기업에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버드대 또 스탠퍼드대 같은 미국 최고의 대학들은 정말 돈도 많네요.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하버드는 593억 달러, 스탠퍼드는 464억 달러. 그런데 최소 하여튼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서 이 중국 기업들에게 지금은 특혜를 줘가지고 중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투명하지 못한 중국의 회계 기준보다 투명성을 훨씬 더 요구하는 미국의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수익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매출이 거짓이었고 분식회계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우려한다면 이들은 그 전에 돌아가 버릴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들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런 식으로까지도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정말 쇼킹한 그리고 재밌는 이런 결의를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결의안을 발의를 했어요. 뭐냐? 중국이 청나라 시대 때 발행했던 그 채권 지금 중국이 갚아라 라는 결의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자,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공화당의 마샤 맥셜리 상원의원 애리조나주예요. 그리고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 테네시주예요. 다수의 하원의원들이 참여하는 1단의 그룹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청나라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맥셜리 의원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미국인과 가정의 돈과 노동력을 강탈했다라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1조 6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이유다라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와 법원은 1980년대 이후에 이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결의안 발의로 인해 미국 내에서 청나라 채권 회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라고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정말 이거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정말로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 정말 나라 망하는 상황이 오는 장면인데 저는 그냥 웃음네요. 자, 청나라 시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테지만 그때 이제 채권을 발행했고 그걸 이제 미국이 산 거죠. 그걸 지금 미국인들이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겠죠. 지금 아마존에 보면 채권 하나 얼마 이런 식으로 중국 채권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국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청 다이너스티의 그 모든 권한을 다 이어받았다. 그러면은 그 채권, 채무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았으니까 니들이 돈 갚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미 정부와 법원이 1980년대 이후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1987년도에 이 채권 이거 그냥 무효다. 이제 뭐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이유가 배경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망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 법원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 109년 전의 빚, 청나라 채권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뭐 철도, 기차가 지금 보이죠? 그리고 뭐 20프랑 이렇게 보이는데 Imperial Chinese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왕조 채권인데요. 청나라 말기인 1911년 후베이 그리고 광둥성 철도 건설을 위해 청왕조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연 5% 금리를 적용해서 발행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은행이 판매했고 약 6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이자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를 최소 1조 달러로 추정합니다. 자, 이 철도 채권만 해도 지금 1조 달러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만 팔린 게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팔렸어요. 이 1911년 당시에는 지금의 영국과 같은 그런 영국이 아니죠. 거의 뭐 지금의 미국에 근접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게 영국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샀겠죠.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돈만큼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또 그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철도 채권 외에 그러면 이 청나라 말기에 철도 채권만 했겠습니까? 이 후베이성에서 광둥성 가는 이 철도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채권이 발행됐겠죠. 그러면 그 채권들을 청나라가 전혀 갚지 못했고 갑자기 이제 이 중국이 건설이 됐고 국민당 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국공내전을 통해서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탄생이 됐고 지금의 중공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청나라 시대 때 발행된 채권들 해외 매각된 채권들 누구 하나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일본도 샀을 것이고 뭐 우리나라도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거 갚아라 라고 나오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이걸 1조 6천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 미국이 받을 채권 값이 1조 6천억 달러. 지금의 돈으로 치면 1900조 원, 우리 돈으로 치면 1900조 원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한 돈을 지금 미국의 채권 값으로 내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도 우리도 줘.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청나라 채권 문제. 비록 1987년도에는 안 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바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공산당을 개방적으로 대한 것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었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국에 대한 개방 정책은 실패한 경제를 부활시켜준 꼴이고 중국은 자신을 먹여 살려준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고 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저 중국이 우리를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재심해서 그래 맞아 달라 이거는 갚아야 돼. 어쨌든 미국 국민이 이만큼 샀으니까 그 돈은 누구에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게 따른 이자 계속 지금 109년 동안 이자가 붙었고 또 인플레이션 생겼고 그러니까 니들 이렇게 해서 1900조 원 갚어 라고 하면 그거 뭐 중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했고 그 철도 지금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자, 미국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압류 추징이 가능하죠. 그게 미국입니다.
뭐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이만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지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중국도 이런 식으로 터지고 있는데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이 지금 1900조인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양이 지금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300조 원 정도 되죠. 1300조 원. 정확하게 말하면 1조 700억 달러니까 한 1300조 원 되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중국 청나라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이 지금 1900조 원이니까 그거 빼도 600조 원이 미국에 더 많아요. 미국이 받을 게 더 많아요. 니들 청나라 때 그거 안 주면 우리 국채 이거 안 줘 라고 선언하면은 중국이 여기다가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 명분, 능력 됩니까? 안 되죠. 여기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옆에서 보고 야 이거 갑자기 웬 공돈이야? 그래 맞아 그 돈 내 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국 혼자 왕따로 이거 막 중국하고 막 싸우면은 몰라도 이 상황은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라는 완전 강대국들이 같이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지금 가세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중공 간부들의 해외 자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류할 수 있냐? 중공이 지금 전 세계에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관련한 것들, 그리고 중공이 저지른 인권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걸고 중공 간부들의 해외 자산 압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 맞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중공 간부 일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해외에 숨겨놨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서 아마 휴대폰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중국 기업 자산 압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거 지금 하겠다라고 선포했죠. 자, 이게 미국이에요. 여기에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없죠. 자, 스위스가 비밀 계좌, 중국인들이 스위스에 맡겨놓은 이 비밀 계좌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 공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영국의 썬데이 observer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그나시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홍콩 안전법은 홍콩 내의 스위스 기업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강조하며 중공은 개혁 개방을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며 맹비난했다. 카시스 장관은 올해로 수교 70년이 되지만 그들과는 법치와 인권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라면서 스위스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편에 서겠다 라고 선언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18년 연방세무관리국 결정서를 통해 일부 국가의 세무당국에게 비밀 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소 5,000개 이상으로 알려진 중공 고위 간부들의 비밀 계좌 정보를 외국에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금 중공 고위 간부들이 스위스 계좌에 비밀 계좌에 5,000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3국에게 외국에게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다. 여차하면 넘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캉이라고 하는 정협경제위원이 밝혔던 2년 전에 밝혔던 내용인데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비자금을 숨겨둔 중국인은 373명으로 그 비자금 규모는 7조 8천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7조 8천억 위안.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협위원이, 그것도 경제위원이 밝힌 내용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이거 지금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내용을 왜 정협위원이 했냐면은, 여기에 돈을 숨겨놓은 사람의 절대 다수가 장점인파인 겁니다. 장점인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캉 같은 시진핑파는 이 장점인파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됐어. 니들 한번 맛 좀 봐. 하고는 자기 이 SNS에 웨이보에다 올린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러면서 373명이 7조 8천억 위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좀 섞여 있는데, 스위스 당국은 중국인이 373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캉은
정확하게는 100명이 7조 8천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0명이. 자, 그러면 어쨌든 7조 8천억 위안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경 3,200조 원, 260조 원, 1경 3,260조 원. 불과 자캉의 말에 따르면 불과 100명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1경 3,260조를 가지고 있고, 자, 이 돈을 1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우리 돈으로 132조 원, 132조 원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계좌에. 이야, 중국 사람들 정말 돈 많이 해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 말처럼 373명이라 그러면은 역시 이제 한 35조 원씩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국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시체말로 해먹었냐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다 해서 몰수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탈탈 털리는 중공입니다. 자,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솟아날 구멍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솟아날 구멍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은 미국의 대선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음으로 양으로 개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낙선하도록 공작을 펼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 제가 어제 또 여론조사 결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펼치는 이 덕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이제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호재대로 더 강하게 임기 후반기를 밀어붙여서 정말 중공을 내려앉혀버리겠죠. 중공, 이야, 1경 3천조 원을 지금 스위스 은행에만 불과 몇 명이 숨겨놓았다. 또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정말 대단하죠. 또 그리고 미국이 청나라 때 채권 지금 내놔, 1900조 원 내놔. 이야, 재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죠.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